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하기 참 싫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끔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찬찬히 풀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시장은 이번에는 그 하락의 앞장을 다우가 섰어요. 다우가 1.36%가 하락을 하면서 2월 이후에 하루에 떨어진 낙폭으로는 가장 큰 그런 낙폭을 기록을 했고, 아시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매를 좀 맞았으니까 오늘 약보합 정도에 끝났습니다. S&P 500도 0.87% 빠졌으니까 적게 빠진 거는 아니죠. 결국은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금리의 그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걱정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금리가 어떻게 오르면 기술 성장주는 나쁘고 경기 민감주는 좋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일단 시장에 충격이 오면 그건 시장은 그냥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도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그냥 시작은 보합권으로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바로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하루 종일 그냥 하락이 깊어지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장중 한때는 3,138포인트까지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이제 2시쯤 넘기면서 조금씩 낙폭을 줄여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3,161%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거의 똑같아요. 코스닥도 오늘은 코스피랑 흐름이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2조 7천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은 2조 9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2,400억이 조금 넘게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1,689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한 592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2,351억을 샀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도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3조가 넘게 그렇게 산 거죠. 연일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재미난 거는 선물인데,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현 선물 다 팔았으니까 선물에서는 1조 2천억이 넘게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 기관은 1조 1천억 원이 넘게 선물을 샀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이니까 만기가 6월이지, 6월 둘째 주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옵션 만기가 내일 있죠. 그러니까 내일 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내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얘기 나왔던 MSCI 그 지수 변경하는데 편출입되는 종목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거는 잘 아시는 HMM, 그다음에 하이브, SKC, 녹십자 이렇게 4개 종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랬는지 HMM 같은 거는 운임 가격 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힘입어서 오늘 7%가 넘게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진 종목은 뭐냐면 현대해상, 한화, GS 리테일,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 오트기 이렇게 7개 종목이 이제 빠졌습니다. 이게 이미 이제 발표가 됐고요. 28일부터 지수에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영향을 받는데 오늘 워낙 장이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한 종목은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줄여서 삼바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한 경제지 기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오는 8월부터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 이런 뉴스가 느닷없이 뜬 겁니다. 그런데 그 송도 공장에 여러분 아시지만 그 화이자 백신은 그
RNA 뭐 이런 기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대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그 공정에서는 아니고 신규 공정이 이제 필요한데 그 전용 라인을 구축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인천 송도에 있는 3공장인데 이게 이제 되면 하루에 18만 리터 백신을 하루에 18만 리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옆에 4공장까지 완공을 시켜서 하루에 62만 리터를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세계 최고의 마켓 쉐어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거로 CMO로는 지금까지는 스위스 론지가 1위인데 하루에 28만 리터를 만든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기술 그 설치되는 그런 장치들에 대한 그 인증을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진짜 이런 장에 무섭게 올랐습니다. 오늘 뭐 종가는 4.7%가 넘게 오르면서 끝났는데 근데 이게 그 해당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정식 공시로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냐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게 뭐 다른 것들이 못 움직이고 다 무너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더 돋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런 문제로 또 됐고 또 오늘도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제가 어린이날 특집 때 어린이한테 사줄 때 제가 그 곡물 ETF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곡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커머디티나 그 베이직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징조 아니에요. 이게 그 밀 선물이 그 밀은 이제 그 단위를 뷰셀이라고 하죠. 뷰셀당 7불 42센트. 이게 8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밀값이. 예. 그게 이제 이게 밀이 많이 나는 브라질 쪽에 조금 작황이 안 좋은 것도 영향이 있고, 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을 해서 배합 사료 관련되는 주식들이 오늘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날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추정 지수로 하는 ETF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제 그때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쪽의 그 인플레이션은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지수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이제 모더나 백신 이제 수송하는 거 리허설을 했단 말입니다. 연습을.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냉각 상태에서 초저온에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콜드체인 관련 업체들도 오늘 좀 다른 것들 다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로블러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영역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제 미국 시장에서 21%가 넘게 올랐어요. 하루 사이에. 근데 이제 그게 1분기에 매출이 3억 달러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40%나 성장했다. 이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강하게 올랐고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활발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져 보시죠. 오늘 시장의 하락의 주요 요인은 외국인들이 판 건데 그럼 외국인들이 왜 팔았을까? 저렇게 코스피 시장에서도 2조 7천억이 넘게 이거 거의 내던지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왜 됐을까? 그런데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인플레이션 우려, 그거에 대한 금리. 미국에서도 말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시장에 그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에 따르는 금리 변화 이런 거는 우리가 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 재료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맞은 거죠.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며칠 전에 진짜 뜨겁게 이렇게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금은 계속 필요하다. 현금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이 근데 이제 그게 오늘 이제 그러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작년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주식 시장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장은 우리 상상보다 항상 빠르고 빨리 움직여요. 그게 무엇이 됐건, 그게 희망이 됐건, 그게 좀 나쁜 거든 걱정이건 희망이건 다 이게 주식시장은 이게 끌어다 빨리 땡겨 쓰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 금리의 걱정 문제를 너무 시장이 일찍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그 걱정거리나 또 희망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이 빨리 앞으로 땡겨 올 때는 되게 어떻다? 다른 이슈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이슈가 없으면 그거를 그냥 땡겨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제 대만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제가 이거 찍기 조금 전에 보니까 한 4% 이상 하락했는데 한때는 이제 5% 이상 이렇게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대만 증시가.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대만도 우리랑 좀 구조가 비슷하죠. 성장주 위주로. 특히 이제 우리 잘 아는 TSMC가 4% 이상 하락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1분기가 좀 실적이 나쁜데 1분기가 실적이 마이너스 13%예요. 뭐 그런 거 또 그 대만이 다시 이제 코로나 감염이 심화되면서 뭐 이렇게 대규모 모임 이런 거 자꾸 제동이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생선 좀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뭐 등등 해갖고 이게 이제 한꺼번에 터지면서 대만 증시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대만 증시가 주저앉으니까 이 극동 쪽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대만이고 우리 그 사람들 말로 사우스 코리아 건 뭐건 그냥 다 오늘 일단 다 내던지는 약간 분위기 그런 걸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 굉장히 여러분 이제 놀래고 막 이러지만 뭐 떨어진 걸로 보면 지금 아직도 지수가 3,160대란 말이에요. 지수가. 그러면 지금이 공포스러운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동안에 벌써.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걱정하고 뭐 이게 뭐 멘붕이 오고 뭐 할 정도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 정도는 늘 있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3,160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장을 만드는 그 이유를 들어가서 보면 인플레이션.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일어나죠. 왜냐하면 유동성을 그만큼 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게 용인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금리를 손을 대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재료가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를 시장이 미리 끌어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6월에 FOMC에서 결론이 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다 이렇다 저렇다 의견만 나올 뿐이지 이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며칠째 제가 당분간 이런 시장이 지속된다 하는 얘기의 배경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뭐 누가 이렇고 뭐 누가 이렇고 암만 큰 소리로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금리의 문제는 FOMC가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러면 FOMC가 6월에 그냥 금리 아무것도 없다 넘어가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해요? 한 달은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만약에 금리를 만지작된다 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계속 공급하는 걸 멈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게 결정이 나면 그 상태로 시장이 일단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거는 한 2, 3일 지나면 그냥 소멸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오늘도 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 뭐 그래도 아직 유동성 손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아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줄다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이 이렇게 흔들거린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새 그 작년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시장이 이런 거거든요. 시장이 원래 이런데 뭐 이렇게 좀 빠지면 그냥 이거 팔고 주식 시장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그냥 뭐 너무 이제 겁도 나고 실망스러우니까 그러실 수는 있지만 근데 진짜 이제 팔고 떠나시면 그런 분들은 되게 고점에 살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지금은 이런 무서움 있잖아요. 공포. 이거랑 함께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공포가 아닌데 뭐 우리 흔한 말로 경험이 짧으신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공포죠. 그 뭐 오늘 뭐 그렇게 믿었던 삼성전자 그냥 팔만 원에다 목을 걸고 팔만 지키기가 저렇게 힘이 드니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항을 바꿔서 보라.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더 절실해지는 거는 뭐냐면 현금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금은 일정 비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밀리면 또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냉큼 안 사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6월 FOMC 끝날 때까지는 옥신각신 할 건데 그럼 시장도 옥신각신 할 거고 좀 올랐다가 좀 과하다 싶으면 지풀에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또 이런 인플레이션 금리 핑계로 또 주저앉을 거고 이게 계속 거듭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밀리면 그냥 뭐 일부 제가 항상 분할하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 하락이 깊을 때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서 얘기했던 이제 저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무슨 언택이 어떻고 컨택이 어떻고 무슨 성장주가 어떻고 무슨 경기민감주가 어떻고 이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 이제 아셨죠? 네. 주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뭐 여러분 뭐 요새 같은 그 산업 구조에서 어떤 게 언택이고 어떤 게 컨택이고 명확한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오려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정말로 좋은 주식이냐라는 거가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거를 점검하시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관련된 리포트도 보고,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이게 아주, 바보짓을 하고 못 오르고 딴 거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내 주식만 안 오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이제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리포트도 보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종목이 진짜 이거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를 점검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좋은 주식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죠. 아마 사자마자 돈을 갖다 주는 데가 주식시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언택 컨택, 무슨 기술 성장, 무슨 가치주, 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요? 내가 가진 주식이 정말 갖고 있을 만한 것이냐가 점검돼야 돼요. 그게 점검되면 어떻게 가든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되면 6월 FOMC까지 시간도 꽤 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이렇게 시달릴 게 의외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처음에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법에 관한 책은 안 쓰겠다. 출판사에서 의뢰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책에다 좀 써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때 보면 그 책을 들고 다시 이렇게 챕터들을 넘기면서 한번 보세요. 아, 그런 거였구나. 이제 또 새롭게 다시 읽어보시면 또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가 그 시장에 그 투자로 투기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투자로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장을 볼 것인가. 그리고 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좋은 때도 있고, 그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어떻게 하고 어려울 때는 뭐 어떻게 어려운 대로 대처를 하는가 하는 게 거기 다 적혀져 있죠.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고 하지만 또 제가 또 여러분들 너무 주식에만 이렇게 또 책 많이 사주시고 늘 저 응원해 주셔서 고마워서 오늘도 이제 또 뭐 다른 유명한 잡지사에서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복장이 이렇습니다. 인터뷰 뭐 이제 저자로 인터뷰를 하니까 그게 다 이제 여러분 덕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너무 이렇게 장 끝나서 여기 몰입하지 마세요. 그 백만개미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마음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또 햇빛 쫙 나는 날도 있죠. 맨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연주 영상 올라가는 슬콘생에도 한국 오늘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위안 받으시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잘해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거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는 기분만 그럴 뿐이지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이런 때 느긋하게 하셔야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뭐 얘기해서 우리 이거보다 더한 거 다 겪었잖아요. 작년 9월 10월에도 겪었고 또 올해도 또 겪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긴 안목으로 그래도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다라고 하는 주식은 오늘같이 그냥 폭풍우 치는 날도 또 가긴 또 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렇게 갈 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제는 제가 각각의 그 종목들의 특징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얘는 1년에 2번 오르는 애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런치, 이번 주 브런치 카페는 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 좀, 이 도대체 금리가 뭔지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특히 금리와 주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시장 또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